자,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1, 2주 전에 보여드렸던 곳 두창저수지 기억하시죠? 그때 떡붕어 산란 마지막 날 가가지고 떡붕어 손맛을 보지 못해서 자, 이제 2차 산란이 들어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산란 시기에 맞춰서 한 번 더 두창지로 도전을 왔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를 아침 일찍 왔지만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본류에서 둔봉으로 들어오는 그 초입 라인 수중전하는 자리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둔봉 상류에 또 자리를 세팅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떡붕어가 낱마리로 들어와서 산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떡붕어 2차 산란이 완벽하게 붙질 않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왔으니까 또 여러분들께 몇 마리라도 붕어 보여드리려고 일단 그 두창지 상류 둔봉 최상류 쪽에 자리를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대를 상류 지역에다 세팅을 하고요.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떡붕어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낱마리라도 좀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좌대를 세팅하고 낚시를 시작하고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둔봉 초입 저 수중전하는 자리를 가고 싶었는데 이미 조사님께서 새벽에 와 계셔가지고 저는 요 상류에 앉아봅니다. 일단은 양옆에 떼짱과 수초 사이로 고기들이 낱마리로 산란을 하긴 해요. 뭐 어떤 붕어가 나올지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전에 시작을 해봅니다. 호사마 레시피를 만들어서 오늘 두창지 붕어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떡붕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낱마리의 떡붕어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토종붕어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붕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12척의 낚싯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 또 바닥 상태가 어떨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12척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찌는 무크톱의 찌로 사용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역시나 수심이 깊었고요. 거의 2m 50 정도. 그리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고기들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수초에 붙질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떡붕어를 노리려고 했던 낚시가 있는데 15척으로 솔리드 톱의 긴 찌를 이용해서 이제 따라 오면서 먹는 입질을 유도하는 그 낚시인데, 제가 지금 그 낚시를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12척을 폈는데 12척을 접고 15척으로 바꿔서 조금 멀리 노리는, 멀리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먹는 그 낚시를 해야겠습니다. 요 수초 라인 쪽으로 붕어들이 분류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라인 쪽을 좀 길게 노려서 이제 일본말로 오게추라고 하는데 좀 멀리 노리는 낚시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토종붕어 산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떡붕어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왜냐하면은 본격 산란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초에 붙이면은 입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초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멀리서 들어오는 멀리 있는 붕어들을 노리는 낚시를 하려고 15척의 낚싯대로 했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롱 솔리드 톱, 긴 찌톱을 이용해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떡밥의 풀림을 따라 내려오다가 입질하는 그 붕어들을 노리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상황에 맞게 낚싯대 척수와 기법을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붕어들이 수초 쪽으로 많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살치가 이렇게 많지. 그리고 수온이 바짝 올라서 이 살치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밥 사이즈를 작게 쓰면 안 되고 밥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이 살치에게 줄 건 주고 내릴 건 내려서 바닥권에서 붕어의 입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 투척 자리가 보면 이제 수초 떼짱 경계선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수초로 들어오는 초입 쪽에다가 들어오는 붕어를 노리는 낚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떼짱 쪽으로 갈수록 수심은 얕아집니다. 언덕처럼. 그리고 다시 본류 쪽으로 둔번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수심은 조금 깊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대류를 타면서 떼짱 쪽으로 찌가 밀리면서 채비가 밀리면서 붙다 보니까 두 바늘이 닿았는데 처음 시작은 한 바늘 닿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히트. 야, 토종인데 사이즈가 잡어들이 생각보다 활성도가 좋네요. 위층에서 이제 잡어만 뚫어내리면 바닥에서는 이제 입질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떡붕어가 아직 많이 안 붙었네요. 2차 산란이 아직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 커서 붕어들이 산란을 확 한 번에 올라오질 않고 부분적으로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런 패턴이라 올해 산란철 낚시가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산란철이 낚시가 좀 어렵고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지만 좀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또 나올 땐 나옵니다. 자, 한 바늘 닦이죠. 건드림. 뭔데 이렇게 힘을 쓰냐. 토종이 사이즈가 힘이 좋네. 오, 크다. 와, 토종 사이즈 대박이네. 산란이 많이 안 들어왔네. 떡붕어가 많이 안 들어왔어.
거의 다 현재까진 토종이네요. 한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떡붕어가 붙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토종붕어라도 일단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바닥에 두 바늘을 완전히 대고 한 바늘 닫기를 했었는데 토종 위주로 많이 붙은 것 같아서 바닥에 두 바늘 대고, 떡이 오후가 되면 들어와주면 좋은데 너무 낱말이에요. 지금 한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사이즈 좋은 토종. 처음에는 떡붕어를 노렸지만 2차 산란이 아직 붙지 않은 관계로 오늘 그냥 토종붕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두 바늘 대고, 오, 입질 폭이 야, 뭔데 이렇게 힘을 쓰냐. 토종이 힘이 좋네. 좋다. 잘 생겼네. 사이즈가 다 월척 이상이네. 자, 또 시작되었습니다. 호사마의 토종붕어 타작. 토종붕어 산란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긴 한데 토종붕어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 나오는 붕어들이 이미 산란을 해서 몸에 그 산란의 흔적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힘도 좋고요. 정말 미친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트. 못 잡을 수 없죠. 네, 입질이요. 끝내줘요. 자, 뒤에서 어르신 한 분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구경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 나오니까 한 마리만 더 보고 가겠다고 또 보고 계시네요. 이 토종붕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토종산란 시기라서 그런지, 근데 요 토종붕어 산란이 끝나면 곧바로 또 떡붕어 2차 산란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런 자연의 움직임 참 신기합니다. 예. 한 마리 잡는 거 보셨네. 요런 애들이 나와요. 요런 애들. 지금 보면은 다 알 털어가지고 산란하느라. 재배를 하시는 거고. 예? 재배. 예, 저는 고기 안 가져가요. 작다, 작아.
그러네요. 1차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기다려서 했는데 저 자리 수심 얼마 나와요? 지금 앉으신데? 나이스. 그러니까 앞다리가 딱 토종만 나오네. 저 오픈 다리도 수심 뼈장에 붙이면 1m. 자, 토종붕어 손맛 보고 싶으신 분들 두창저수지로 오십시오. 네, 상류 정말 잘 나옵니다. 네, 좌대도 있고요, 뭐 잔교도 있고, 뭐 노지에서 하셔도 되고 팔레트에서 하셔도 되고. 네. 히트. 이 걸었을 때 순간 처박는 힘이, 야. 아마 짧은 낚싯대로 낚시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손맛을 못 봤을 겁니다. 지금 붕어들이 가까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산란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 자, 지금도 몸에 비늘을 보시면 산란 흔적들이 있죠. 진짜 토종은 바글바글하네. 토종 손맛 보실 분들은 두창저수지로 오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와. 자, 이번에는 입질이나 이 째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 떡이다. 오, 좋아. 좋아. 야야야, 씨. 역시 떡은 힘쓰는 게 다르구만. 우와. 좋아. 드디어 떡이 나오는구나. 아유, 잘생겼다. 역시. 우와, 이거거든요. 두창 사자. 잘생겼다. 좀 많이 나와라. 깨끗하네. 확실히 떡붕어는 끊어주는 입질, 그리고 걸었을 때 째는 맛. 역시 떡은 떡입니다.